안녕하세요. 상희타입니다. 이렇게 다섯 번째 영상으로 또 찾아뵙게 되네요. 오늘은 제가 이제 PT 하나를 준비한 게 있어요. 이 PT는 어떤 PT냐면 제가 이제 퇴직하고 나서 한 달 정도 텀이 있었는데 그 사이에 이제 가상현실 관련된 종사자분들 만난다거나 또 이제 어떤 뭐 VR 관련돼서 뭐 기술 자문이라든지 아니면 시장 상황에 대해서 혹시 자문을 구하시는 분들이 있으면 이 PT를 활용해서 그, 네, 시장을 한번 좀 설명드리고 기술에 대한 부분도 설명을 좀 드렸던 것 같아요. 이제 오늘 제가 이제 소개시켜드릴 PT는 그냥 가장 노멀한 걸 이제 좀 소개시켜드리려고 해요. 그래서 한 시간은 한 30분 이내로 끊을 생각인데 영상들이 좀 몇 개가 있어서 네, 한번 재밌게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시작하겠습니다. 네, 제 소개예요. 첫 번째 페이지는 제 소개인데 이 부분은 그냥 간단하게 넘어갈게요. 저는 주로 이제 게임 개발 쪽 경력이 좀 있고요. 이제 다음 행선지는 제가 지금 여기는 현이라고 써놓긴 했지만 다음 행선지는 스코넥 엔터테인먼트로 됐어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계속해서 VR 관련된 일을 하게 됩니다. 네. 네, 인덱스를 이렇게 구성해봤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가상현실이란 무엇인지, 또 가상현실이 주목받는 이유가 무엇인지, 또 가상현실 활용 분야. 네 번째는 이제 가상현실 대중화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좀 다뤄봤어요. 요즘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말이 많아서 한번 다뤄보게 됐고요. 그 다음에 그 네 번째 이유를 통해서 타겟 디바이스와 마켓을 한번 점검해보는 시간을 좀 가졌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360도 비디오 쪽을 좀 다뤄봤습니다. 이 부분을 왜 제가 따로 뺐냐면 주로 이제 1번부터 5번까지가 저는 이제 게임 엔진을 써서 VR 개발을 했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CG 위주의 어떤 시장 흐름이라든지 기술 흐름을 설명을 했는데 아무래도 360도 비디오 쪽도 가상현실의 한 축을 담당하게 될 중요한 요소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별도의 챕터를 좀 나눠서 구성을 해봤고요. Q&A는 이거는 지금 온라인 PT이기 때문에 사실 받을 수는 없고 개인적으로 궁금한 점이 있으면 연락을 주셔도 되고 메일을 주셔도 될 것 같습니다. 네, 가상현실이란 무엇인지 한번 다뤄보게 될 것 같은데요. 여러분들은 가상현실 뭐라고 생각하세요? 아시겠지만 가상현실 기술은 굉장히 오래된 기술이에요. 가상현실을 소재로 해서 영화나 애니메이션도 많이 나왔고요. 여러분들도 잘 알고 있는 공각기동대, 매트릭스, 토탈 리콜, 무브맨, 트론, 아바타 같은 것들도 어떻게 보면 가상현실을 소재로 한 굉장히 재미난 컨텐츠들이에요. 시간 되시면 한번 꼭 보셨으면 좋겠어요. 특히 저는 이제 이 공각기동대하고 매트릭스 강추합니다. This will feel a little weird. This is the construct. It's our loading program. We can load anything from clothing to equipment, weapons, training simulations, anything we need. Right now, we're inside a computer program? Is it really so hard to believe? Your clothes are different, the plugs in your arms and head are gone. Your hair has changed. Your appearance now is what we call residual self-image. It is the mental projection of your digital self. This isn't real. What is real? How do you define real? If you're talking about what you can feel, what you can smell, what you can taste and see, then real is simply electrical signals interpreted by your brain. 네, 영상 잘 보셨나요? 이 영상은 이제 매트릭스의 한 장면인데 네오가 모피우스와 가상의 공간에 들어가서 대화를 나누는 장면입니다. 굉장히 좀 재밌는 내용들이 있어요. 네오가 이제 굉장히 혼란스러워하거든요. 처음 이 매트릭스 세계에 대해서 실체를 접하고 나서
자기가 느꼈던 가상현실이라는 것이 실제와 구분이 안 가서 굉장히 혼란스러워하는 거예요. 이제 모피어스가 그런 말을 합니다. 진짜라는 게 뭐라고 정의를 내리지? 촉각, 미각, 후각 이런 것들 어떻게 정의를 내리지라고 하는데 역시 이제 이렇게 정의를 하고 있어요. 진짜란 건 이제 두뇌가 해석하는 전자신호에 불과하다. 매우 의미 있는 얘기인데요. 사실 이제 가상현실 정의를 저도 한번 좀 찾아봤어요. 위키백과에는 이렇게 기술이 되어 있더라고요. 가상현실은 컴퓨터 등을 사용한 인공적인 기술을 만들어낸 실제와 유사하지만 실제가 아닌 어떤 특정한 환경이나 상황 혹은 그 기술 자체를 의미한다. 네, 이렇게 가상현실을 정의하고 있어요. 지금 이제 현재 가상현실 기술은 이렇게 뭔가 뇌에다가 무언가를 꽂고 그 속으로 들어간다거나 이렇게 하는 거는 굉장히 좀 위험하기도 하고 또 현재 기술로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그 대안으로 나온 게 사실 HMD가 나왔던 이유가 된 것 같아요. 무언가를 지금은 쓰고 화면을 볼 수밖에 없고요. 또 촉각이나 후각이나 이런 것들을 체험할 수 있는 기기들이 지금 개발되고 있고 또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많이 경량화를 얘기하고 있고 디자인 부분을 얘기하고 있는데 가상현실에 있어서는 지금의 상황이 가장 현실적으로 적합하지 않나라는 생각을 좀 하고 있어요. 왜 그러냐면 최근에 LG 쪽에서도 그 VR HMD 하나 내놓긴 했는데 많은 사람들이 지적했던 부분 중에서 그런 부분이 있었어요. 가볍기는 한데 빛이 들어온다. 그러니까 결국은 외부와 완벽하게 차단이 되지 않으면 몰입감이 떨어질 수밖에 없거든요. 네. 그래서 저는 일단 오큘러스나 HTC 바이브 같은 디바이스들이 네, 최선의 방법으로 지금 디자인한 결과가 지금 현재 HMD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가상현실이 주목받는 이유. 이번에 이런 주제를 좀 다루게 될 건데요. 도대체 왜 지금 VR이 주목받고 있는 걸까요? 네, 여러분들도 다 아시겠지만 여러 가지가 이유가 있어요. 일단은 그 이유는 차차 설명해 드리고요. 제가 이제 다음 슬라이드인데 혹시 이거 아시는지 모르겠어요. 버추얼 보이라고 해서 1995년도에 나왔던 VR HMD입니다. 사실 영상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굉장히 이때 무겁기도 했었고 또 색상을 표현할 수 있는 것들이 적색과 흑색으로만 표현이 돼요. 또 옆에 이제 보시면 아시겠지만 CPU가 이제 20MHz였고요. 당시에 20년 전에. 그리고 화면 같은 경우는 384에 224 해상도를 지원했는데 제가 지금 노트 3를 가지고 있는데 현재 해상도의 한 6분의 1 정도 되는 수준의 기술력으로 만들어진 디바이스예요. 제가 이거를 이제 보여드리는 이유는 사실 20년 전에 망할 수밖에 없었다는 거를 좀 설명드리기 위해서 집었었고 또 제가 게임 개발자다 보니까 게임 디바이스용으로 나왔던 제품 중에서 그래도 가장 관심을 가졌던 제품이 버추얼 보이였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준비를 하게 된 것 같아요. 가상현실이 주목받고 있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저는 크게 세 가지로 보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시간 단축이라고 제가 써놨는데요. 가상현실을 기기를 HMD를 이용하면 시간과 공간을 초월할 수가 있어요. 내가 이것을 씀으로써 뉴욕을 간다든지 일본의 동경을 간다든지 혹은 유럽의 어떤 곳을 방문한다든지 이렇게 시간과 공간을 초월할 수가 있고요. 네, CG나 영상으로 만들어 놨던 것들은 얼마든지 만들어낼 수가 있으니까요. 그 다음에 평면을 보는 것과는 다르게 360도를 전체를 다 볼 수 있기 때문에 현실감이나 몰입감이 굉장히 뛰어납니다. 그리고 이제 게임 엔진을 쓴다고 한다면 뭔가 3D 오브젝트와 상호 인터랙션을 줄 수 있어서 상호작용을 통해서 뭔가 좀 더 재밌는 몰입감을 선사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이제 1번하고 2번의 이유를 들어서 사실은 체험학습 같은 것들을 하면 굉장히 저렴하고 안전하게 진행할 수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저희가 자동차 라이센스를 딴다든지 군사훈련을 한다든지 이런 것들 같은 것들이겠죠. 네, 가상현실이 주목받고 있는 이유. 사실 이제 이 부분이 핵심인데
이전부터 가상현실 기술은 있었지만 오큘러스 VR사가 페이스북에 2조가 넘는 금액에 매각되면서 사실은 불을 지폈어요, 이 시장에. 그래서 지금 현재는 뭐 삼성 같은 국내 이제 하드웨어 메이커도 뛰어든 상태고요. HTC 바이브, 뭐 애플, 구글, 뭐 MS도 VR은 아니지만 AR을 한다고 하긴 하지만 어쨌든 이렇게 지금 무언가를 볼 수 있는 쪽 기술로 인해서 굉장히 지금 폭발적인 관심을 많이 받고 있고요. 이제 제가 봤을 때는 하드웨어 쪽은 어느 정도 준비가 돼 있기 때문에 이제 컨텐츠 쪽에서 디파츠만 해준다고 한다면 굉장히 멋진 시장이 펼쳐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좀 듭니다. 네, 가상현실이 주목받고 있는 이유. 저는 또 이렇게 5가지를 준비 한번 해봤어요. 일단 첫 번째는 이제 GPU 제조사들, 엔비디아하고 AMD가 이제 GPU 시장이 양대 산맥인데 그 두 회사들 입장에서도 지금 VR 시장이 굉장히 차세대 성장 동력으로 노릴 수 있는 시장으로 보고 있어요. 그게 왜 그러냐면 저도 이제 그 게임을 좋아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픽 카드를 항상 이렇게 주시를 하고 있는데 작년부터 이제 엔비디아 같은 경우는 900번대 그래픽 카드가 나오고 있거든요. 이전 세대하고 아키텍처가 많이 바뀌었기 때문에 굉장히 효율이 좋아졌는데 엔비디아 입장에서 지금 일반 저희 동네 PC방 같은 데를 봐도 한 950이나 960대 GPU가 대부분 대세로 지금 자리매김하고 있어요. 이 정도 그 GPU 스펙이면 사실 PC 온라인 게임 같은 경우는 한 중업 정도면 충분히 게임을 플레이하는데 문제가 전혀 없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GPU 제조사들 입장에서도 VR 같은 경우는 좌쪽과 우쪽을 렌더링하기 때문에 굉장히 고효율의 어떤 GPU 스펙을 요구하고 있는데 엔비디아나 AMD 입장에서도 이 GPU 시장이 커지는 하나의 그 시발점으로 VR 시장을 좀 보고 있는 거죠. 그다음에 이제 그 디스플레이 쪽도 마찬가지인데요. 뭐 삼성하고 LG전자가 세계에서 이제 디스플레이 가장 잘 만들잖아요. 이들 입장에서도 역시 후발주자들, 특히 이제 중국 업체들하고 기술 격차를 벌이려면 계속 기술 혁신을 해야 되는데, 이들 입장에서도 지금 그 VR 쪽이 굉장히 자사의 어떤 디스플레이 기술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하나의 좋은 목적이 됩니다. 일례로 뭐 제가 지금 들고 있는 핸드폰이 이제 노트 3 같은 경우인데 이게 1920에 1080p를 지원하고 있거든요. 해상도 자체가. 이 정도 이제 작은 디바이스에 들어가는 디스플레이에 그 정도 해상도면 문제는 없지만 역시나 이제 VR 쪽은 뭐 2K, 뭐 4K 뭐 이런 식으로 계속 얘기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실질적으로 해상도가 높아야지 그런 뭐 이렇게 모기장 현상이라고 하죠. 픽셀이 눈에 보인다든지 이런 부분이 많이 완화가 되고 또 반응 속도 역시 계속 좋아질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관련된 이제 AP라든지 뭐 CPU, GPU들이 같이 성장하고 있기 때문에요. 네, 그래서 이렇게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독자적인 모바일 OS 가지고 있는 구글하고 애플 역시 VR 시장 굉장히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로 눈여겨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페이스북 같은 경우도 지금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 가지고 있는 페이스북은 뭐 오큘러스를 인수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차세대 그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로 VR을 낙점했고요. 또 유튜브나 페이스북 같은 경우는 자사의 이제 그 플랫폼에 360도 비디오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어요. 그리고 마지막인데 이제 그 이동통신망, 그러니까 통신사 입장에서도 지금 4세대에서 5세대 이동통신망을 준비하고 있는 입장인데 VR 시장이 자사의 이동통신망을 이용한 데이터 소비 시장으로 굉장히 그 주목하고 있는 그 시장입니다. 왜 그러냐면 이제 제가 작년에 기사를 하나 봤는데 그 통신 쪽에서도 수익이 나는 구조가 이제 음성 쪽보다는 음성 그 통화료보다는 데이터 소비로 인한 그 비용이 훨씬 더 이제 회사 이익을 가져다 주는 측면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당연히 이제 뭐 국내에 국한된 건 아니고 이건 전 세계적인 어떤 흐름이 될 거라고 보고 있는데 VR 쪽 특히 이제 360도 영상 같은 경우는 뭐 스트리밍 서비스를 한다거나 이런 경우가 많이 발생을 하게 되면 굉장히 데이터 소비 시장으로 VR이 굉장히 좋은 시장이 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글로벌 기업들은 자사의 사업 전략이 VR 시장 활성화하고 밀접한 관련이 있기 때문에 시장의 파이가 커지길 기대하고 있어요. 네, 엔비디아 게임웍스에서 이런 얘기를 했어요. 이 사람은 지금 이제 그 엔비디아 수석 부사장인 제프 피셔인데요.
GPU 시장의 현재와 미래라는 어떤 PT를 하면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엔비디아는 게임웍스와 VR에 주목하고 있다. 그리고 지포스에 있어서는 VR은 큰 비즈니스 기회가 될 것이다. 이런 얘기를 했었고요. 지금 이제 요 표는 왜 제가 준비를 했냐면 콘솔 게임 같은 경우는 이제 한 4년에서 5년 주기로 해서 새로운 모델이 등장할 때마다 GPU 성능이 비약적으로 점프하듯이 이렇게 올라갔어요. 계단식으로. 그래서 이제 PS4하고 엑스박스 원 같은 경우는 이전 세대 콘솔 기기에 비해서 성능이 한 6배에서 7배 정도 상승을 했는데, 이제 엔비디아나 AMD 같은 업체들이 만든 PC용 그래픽 카드들은 매년 점진적으로 지속적으로 성능 향상이 되고 있고 가격은 점점 떨어지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설명하기 위해서 이 표를 좀 준비를 해봤고요. 네, 뭐 다음 슬라이드인데, 이제 오큘러스 리프트 DK2 같은 경우는 디스플레이 스펙이 1920에 1080 그리고 75Hz를 지원했어요. 한쪽당 이제 960 by 1080을 지원했는데, 오큘러스 리프트 CV1 같은 경우는 2160에 1200 해상도를 지원하고 있고 90Hz 지원합니다. 뭐 요거는 제가 알기로는 HTC5랑 동일한 스펙인 걸로 알고 있는데, 이제 그만큼 디스플레이 쪽도 발전하고 있고 또 앞으로 계속해서 발전하는 기술이 될 것 같고요. 또 가격은 점진적으로 떨어질 거기 때문에 궁극적으로는 시간이 지나면 HMD의 가격은 하락할 걸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와 관련된 PC 스펙의 가격도 떨어질 거라고 보고 있고요. 네, 가상현실 활용 분야입니다. VR은 어떻게 활용될지에 대해서 한번 고민해 봤는데요. 재밌는 영상이 있어요. 이거는 이제 미래 채널 마이 F에서 제가 구한 자료인데, 가상현실로 가능한 탑 8이라고 해서 8가지 분야를 가상현실로 적용하고 있습니다. 한번 보실까요? 네, 이제 이 영상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8가지 기술을 소개하고 있어요. 첫 번째는 이제 게임이 될 것 같고요. 지금 관련된 주변 기기도 같이 발전하고 있죠. 네. 이제 두 번째는 이제 체험 교육이에요. 여기는 지금 이집트의 피라미드 안을 HM들이 참여적으로 둘러보는 형식을 꾸몄는데요. 이런 식으로 될 것 같고, 또 이제 가상 연애 쪽도 VR HMD로 한 재밌는 컨텐츠 소재가 될 것 같습니다. 네 번째 같은 경우는 원거리 통신인데요. 지금 이건 뭐냐면 이제 출산을 임박한 아내가 남편이 이제 아내의 출산 장면을 보기 위해서 원거리 통신하고 있는 거고요. 다섯 번째는 가상 훈련. 네, 이런 쪽도 지금 많이 활용될 거라고 보고 있고요. VR 영화 굉장히 괜찮을 것 같아요. 360도를 전체를 다 볼 수 있고, 또 옆 사람과 나는 다른 화면을 보고 있으니까. 그리고 VR 공연도 굉장히 저렴하게 공연을 시청할 수 있고, 또 현장의 느낌을 살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또 여행 같은 경우는 내가 미리 가기 전에 사전 한번 답사해보는 형식으로 이 VR 영상을 통해서 보는 것도 굉장히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좀 현실적인 얘기를 한번 해볼게요. 이제 저는 좀 이 부분에 좀 강조해서 많이 얘기를 하는데, 사람들하고 얘기할 때 가상현실 이제 대중화 될지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좀 궁금해하세요. 이 부분은 저도 마찬가지고요. 근데 이제 저는 가상현실이 대중화되려면 크게 이제 세 가지 요소가 있어야 된다고 보는데, 이제 첫 번째가 이제 디바이스가 편리해야 되고요. 두 번째가 가격이 합리적이어야 되고, 세 번째가 재미있는 킬러 콘텐츠들이 다수 포진돼 있어야지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다음 슬라이드는 제가 이제 GPU 쪽 급을 4개 급으로 나눠서 정리한 어떤 도표인데요. 지금 이제 어디죠? 오큘러스하고 HTC 바이브가 이제 권장 사용으로 내놓은 이제 PC GPU 스펙 자체가 이제 970을 요구하고 있는데, 그쪽 970 이제 하이엔드급 스펙을 쪽이고요. 이제 보통 이제 PC방에서 지금 쓰고 있는 게 이제 퍼포먼스급이나 메인스트림급을 쓰는데, 이제 퍼포먼스급 같은 경우는 이제 한 960 정도 되는 거고요. 메인스트림급이 이제 한 950 정도 되는데, 적어도 이 두 정도까지 이제 GPU의 스펙이 내려와야지 권장 사양으로 되는 스펙이요. 대중화 될 수 있을 거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왜냐면 지금 970이 한 40만 원 초반대 그래픽 카드인데 굉장히 비싸요. 다음 슬라이드는 뭐냐면 앞에 있는 요 4개 군을 백분율을 이렇게 쭉 펼쳐놓은 겁니다. 보시면 아시겠지만 970이 포함된 하이엔드급은 지금 16% 시장이에요.
근데 이제 지금 그 퍼포먼스급이나 메인스트림급 두 시장을 합치면 71% 정도 되거든요. 사실은 이 정도 그 소비 시장 쪽으로 내려와야지 저는 대중화가 볼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지금 PC방에서 선호하고 있는 그래픽카드 군이고요. 이건 작년 거라서 아마 올해는 메인스트림급이 아마 950이 돼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하고 있어요. 예, 맞아요. 잘 아시는 분인데요. 그런데 말입니다. 오큘러스 CV1 그리고 이제 지금 HTC Vive도 가격 정책이 나왔고 PSVR도 가격이 나왔어요. 근데 이제 지금 오큘러스 그냥 기준으로 할게요. 오큘러스가 지금 599달러로 지금 발표가 났는데 이 금액 자체가 굉장히 대중화하기에는 좀 문제가 많은 금액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왜 그러냐면 일반 대중들이 이제 요 VR HMD만 구매한다고 해서 지금 가상현실을 체험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거든요. 결국은 1,200원 이제 환율로 계산했을 때 한 72만 원 정도 되는 금액이 나오는데 이게 이제 관세하고 배송비는 뺀 금액입니다. 왜냐면 한국 출시국가가 아니기 때문에 가격은 더 올라갈 거고요. 뭐 얼추 계산해도 한 90만 원 초반대가 될 것 같은데 문제는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이것들을 이용해서 이제 가상현실을 원활히 즐기려면 권장하는 이제 PC 스펙들이 있어요. 근데 이제 뭐 보시면 아시겠지만 GTX 970이나 R9, 290을 지금 요구하고 있는데 뭐 CPU도 굉장히 고사양 요구해요. i5 4590, 네, 4590을 요구하고 있는데 지금 어쨌든 이 정도 되는 이제 PC를 맞추려면 한 100만 원 정도 소요가 들어요. 뭐 물론 좀 더 저렴하게 할 수는 있겠지만 어쨌든 이제 한 200만 원 정도 금액이 소요된다고 일단 판단을 하고 있고요. 일반 이제 정말 하드코어한 게이머들이 아닌 이상은 사실 이 정도 PC 스펙을 가지고 있는 유저들은 좀 드물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가상현실이 어떻게 보면 이런 PC의 그 고성능화를 좀 이끄는 장점으로 볼 수는 있겠지만 제가 봤을 때는 그 초기 시장에서는 굉장히 그 유저들은 좀 많이 부담스러운 금액인 거는 분명하고요. 거기에 맞춰서 이제 또 저렴한 PC 스펙으로 간 유저들은 아무래도 VR 경험 좋지 않다고 아마 많이 불평을 할 거예요. 뭐 어지럽다는 느낌은 더 말할 것도 없고요. 그래서 이제 저는 이런 부분에서 좀 문제가 많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이런 생각을 좀 한번 해봤어요. 그러면 지금 타겟 디바이스와 마켓을 좀 다시 한번 점검해 볼 필요가 있는 거 아닐까? 라는 생각을 좀 하게 됐고요.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이제 결국은 이제 기업 입장에서는 그 수익을 내야 되기 때문에 시장을 바라볼 수밖에 없어요. 결국은 뭐 이제 B2C나 아니면 B2B를 바라볼 수밖에 없는 시장인데 뭐 B2G를 얘기하시는 분도 있지만 일단 B2G는 예외로 할게요. B2B 안에 저는 큰 범주 안에 포함된다고 보기 때문에 일단은 B2C 저는 모바일 기반으로 한 시장이 아마 초기 시장이 될 거라고 좀 보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PSVR 같은 경우는 좀 예외인데 PSVR은 지금 그 PS4라는 훌륭한 콘솔 디바이스가 전 세계적으로 많이 풀려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제 PS4를 가지고 있는 유저들 입장에서는 PSVR만 구매하면 되는 입장이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게임 개발사 입장에서는 B2C를 하는 데 있어서는 PSVR이 굉장히 훌륭한 선택지가 될 거라는 생각도 좀 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B2B를 저는 좀 보고 있는데 오히려 지금 오큘러스 CV1이나 그 HTC 바이브 같은 경우는 이미 가격이 높게 책정돼서 지금 출시되는 입장이기 때문에 B2B 같은 경우는 가격이 비싸더라도 퀄리티만 고퀄리티로 내주고 재밌는 콘텐츠만 내어준다고 한다면 사실은 공략할 수 있는 시장이 더 적합할 거라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저는 B2B 쪽을 HTC Vive나 오큘러스 리프트 이쪽 시장을 공략하는 게 맞겠다는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뭐 앱스토어도 있고요. 그 다음에 뭐 테마파크, 병원에서는 뭐 심리치료로 이용하기 좋겠죠. 그리고 뭐 박물관에서 이제 B2B 형식으로해서 이제 그쪽에서 원하는 콘텐츠를 개발해 준다든지 뭐 학교나 놀이방, 학원 같은 곳에 이제 수업 교보지로 활용할 수도 있겠죠. 학교 같은 경우는 뭐 저도 뭐 그때 들었는데 조대청을 이용한다고 들었어요. 그러니까 어쨌든 B2B로 보고 있는 겁니다. 일단 저는 제가 생각하는 B2B 시장이에요. 일단 테마파크, 체감형 시뮬레이터, 뭐 심리치료 이쪽이 이제 PC 베이스로 해서 고퀄리티로 만들어만 준다면 굉장히
좋은 VR 시장이 될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뭐 최근 기사인데요. 뭐 레드로버라고 이제 국내 VR 컨텐츠 개발사인 것 같은데 중국 수닝그룹과 이제 가상현실 테마파크를 만든다고 하는 기사가 하나 나왔네요. 그리고 이제 삼성전자도 미국 테마파크에다가 이제 가상현실 기기 공급한다고 하는데요. 기어 VR 공급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주목받고 있는 3사의 VR HMD 가격이 발표가 됐고 제가 봤을 때는 이제 소니 PSVR을 제외하고는 B2C 시장에서는 경쟁력이 좀 낮아 보여요. 왜냐면 PS4 같은 경우는 전 세계 누적 판매량이 이미 3,500만 대 이제 돌파했고요. 또 게임이라는 확실한 목적과 유저층을 가지고 있어서 저는 순탄하게 VR 시장에서 입지를 다질 거라고 보고 있어요. 이제 PC 기반의 가상현실 기기인 오큘러스 VR하고 HTC 바이브 같은 경우는 좀 높은 가격 탓에 일반 소비자들이 구매할 수 있는 가격으로 대중화되기 전까지는 B2B 시장에 적합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제 다음에 그 B2B 시장이 어떤 쪽으로 공략하면 좋을지 영상을 좀 준비한 것들이 있는데요. 그것들 한번 좀 보면서 진행을 하면 좋겠습니다. 한번 영상 보시죠. 네, 첫 번째 영상은 제로 레이턴시입니다. 멀티플레이 게임이 된다고 하네요. VR HMD를 끼고 위에 이제 그 달려있는 게 그 PS 무브라고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 위치 트래킹을 계속 하고 있고요. 이게 이제 화면이 같이 하는 분들하고 이제 동기화가 되기 때문에 좀 재미있게 즐길 수 있다고 하네요. 한번 보실까요? Didn't expect anything like it. That was honestly the most amazing thing I've ever done. That was amazing. It was like literally being in a video game. I'm still kind of shaking, but yeah, it was so cool. 네, 두 번째 영상은 이제 그 롤러코스터예요. 이 영상들은 뭐 많이 보시긴 하셨지만 지금 테마파크에서는 사실 이런 식으로 해서 VR HMD하고 접목하는 시도가 지금 많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미국뿐만 아니고 이제 뭐 중국도 지금 굉장히 큰 관심을 가지고 있고요. 한국도 아마 이런 시도가 있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 에버랜드가 아마 비슷한 시도를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드네요. Going straight up and down, doesn't it? It really does. I mean, you guys can look straight up, and we can look straight up out of the sky into the ceiling. Got a little opening. There's a fight going on above it. There it is. Oh, there's fire. 네, 세 번째 영상은 이제 이거 롤러코스터라고 쓰긴 했는데 제가 봤을 때는 그 오큘러스 DK2용 그 게임인데 제가 지금 제목이 생각이 안 나는데 도시명 시뮬레이션, 그러니까 도시명 테마파크에 굉장히 좋은 그 하나의 예라고 보여져서 이렇게 좀 준비를 하게 됐어요. 이런 이제 그 장치가 구성이 돼 있고 또 HM들이 착용해서 VR 방문을 하면 좀 저렴한 비용에 또 친구들하고 같이 즐길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 영상인데요. 국내에 이제 시뮬레이터 전문 제작 업체들이 많이 있어요. 지금 이제 소개하는 회사는 제가 회사 이름은 거명하진 않겠지만
굉장히 기술력이 축적된 회사고요. 이 회사도 지금 VR HMD를 R&D 하고 있는데 이쪽 체감형 시뮬레이터 기기와 VR HMD를 접목해서 새로운 VR 게임 콘텐츠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타봤는데 굉장히 좀 재밌었어요. 여러분들도 한번 기회 되시면 이런 모토쇼나 이런 데서 한번 경험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번째 영상인데요. 이거는 이제 버추얼 클럽이라고 해서 러시아 쪽에 있는 VR PC방이에요. 국내 이제 PC방이 프랜차이즈 형태로 되고 있는데 이쪽도 이렇게 좀 즐길만한 콘텐츠가 많이 생긴다고 한다면 이런 VR PC방이 좀 많이 활성화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하게 되네요. Игровые контроллеры, джойстики, Razer Hydra, автомат и автосимулятор. Более полусотни игр с полной поддержкой виртуальной реальности. Шутеры, экшены, авиасимуляторы, гонки и автосимуляторы, хорроры, образовательные и развлекательные игры. Игры по сети для любой компании. Качественный сервис и комфортная зона отдыха. Индивидуальный. 네, 요거는 이제 그 심리치료 앱이긴 한데 요건 카드보드용으로 좀 나왔습니다. 저도 이거 한번 다운로드해서 해봤는데 굉장히 좀 색다른 시도예요.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병원이랑 뭔가 조인을 해서 VR 심리치료에 좀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좀 찾는다든지 이런 R&D가 좀 있을 것 같다는 생각도 좀 들어요. 네, 마지막 영상입니다. 저는 이 영상을 굉장히 좋아해요. 그러니까 이게 왜 그러냐면 마찬가지로 아까 앞전 것 같은 이제 심리치료 쪽인데요. 이건 이제 삼성 쪽에서 기어 VR 이제 이용해서 한 감성 프로젝트예요.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제 병원에 오래 입원한 아이들을 위해서 즐거움을 주기 위해서 특별히 이제 기획된 프로젝트인데. 저는 이제 기술이 정말 궁극적으로 가야 될 방향이 결국 이런 방향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인간의 어떤 불편함이나 어려움을 해결해주는 또 그런 부분을 해결할 수 있게끔 기술이 계속해서 발전해 나가든 이런 프로젝트가 굉장히 좋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고 그런 의미에서 한번 이 영상을 담아봤어요. Passerei pomeriggi qua davanti. Vado giù. Non vedo. Il Samsung Motion Project ha permesso, utilizzando il Samsung Gear VR, di proiettare una realtà virtuale che consente di far giocare il bambino che è allettato, che non si può muovere, di uscire fuori dal quotidiano e dalle mura dell'ospedale. Queste esperienze sicuramente piacerebbero a quelli più piccoli in adeguate cose, a quelli più grandi. Anche agli adulti farebbe piacere farsi un giro. È proprio come se tu stai al parco divertimenti.
네, 이제 B2C 시장입니다. 저는 이제 초기 VR 콘텐츠 시장은 모바일 베이스 HMD가 주도할 거라고 좀 보고 있어요. 이제 그게 왜 그러냐면, 이거는 가장 최근 기사인데, 2016년도에 이제 VR 시장이 한 6조 원 규모로 성장할 거라고 했었고요. 이제 그 성장을 주도하는 것들이 이제 저렴한 HMD, 뭐 골판지 같은 카드보드 같은 것들이 될 것 같고, 일단 저는 사람들이 많이 VR 기기를 체험할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런 저퀄리티 시장이 탄탄해지고 그 탄탄한 베이스 위에서 고퀄리티 VR 시장으로 진입할 수 있는 다리 역할을 이 저렴한 HMD들이 많이 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제 5천에서 만원 안팎의 저렴한 VR HMD들을 이용해서 좀 콘텐츠를 개발해보고 싶은 생각도 좀 있어요. 어떻게 보면 이것들이 대중화하는 데는 가장 저렴한 그리고 가장 합리적인 가격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또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핸드폰은 누구나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시장을 좀 보고 있는 거고요. 물론 한계가 있어요. 뭐 제한된 인풋도 있고, 왜냐면 뭐 PC용 같은 경우는 전용 컨트롤러라든지 이런 부분이 다 있고, 또 PC 스펙이 굉장히 빵빵하게 지금 돌아가고 있잖아요. 그리고 뭐 배터리 고민할 필요도 없고요. 하지만 이제 모바일의 장점이라고 한다면 PC에 비해서 이제 쉬운 접근성과 활용도를 가지고 있는 거고, 또 무엇보다 가격이 저렴하니까요. 그리고 이건 뭐 PC나 모바일이나 똑같은 이제 조건인데, 평면 화면보다 확실히 이제 360도로 볼 수 있기 때문에 몰입도가 강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있어서 강점을 잘 살릴 수 있는 디자인도 좀 고민해 볼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특히 이제 교육용 콘텐츠나 게임 쪽은 이제 VR 시장을 바라보는 많은 전문가들이 이제 추천하는 분야예요. 그래서 모바일 쪽 한번 늘어보시는 게 어떨까라고 저도 좀 이렇게 추천드리고 싶네요. 네, 제가 하고 싶은 분야요. 에듀 엔터테인먼트라고 있는데, 호기심을 유발시키는 재미있고 즐거운 교육 원리를 에듀 엔터테인먼트라고 하더라고요. 어떻게 보면 게임성이 가미된 거죠. 네, 이쪽 시장을 한번 좀 도전해보고 싶어요, 저는. 네. 그래서 몇 가지 영상을 또 보여드릴 텐데, 제가 생각하는 여러 가지 아이디어들 중에서 일부에 있는 영상들입니다. 한번 같이 가려해 보시죠. 그리고 첫 번째 영상은 달리의 그림입니다. 그 그림 속을 한번 같이 체험해 보실까요? 두 번째 영상은 더 나이트 카페라고 해서요. 방고우의 그림 속으로 들어가는 영상이에요. 이거는 아까 첫 번째 거는 PC용이라서 퀄리티가 좀 높은데, 두 번째 거는 기어VR용이라서 퀄리티는 좀 떨어집니다. 하지만 개인적으로는 이런 색감이나 이런 채색이 정말 마음에 들어서 여러분들 한번 추천해 보고 싶었어요. 한번 보실래요?
네, 신윤복의 미인도입니다. 뭐 꼭 명화가 해외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국내도 굉장히 유명한 화가들이 많고 뭐 김홍도라든지 신윤복 씨 같은 그 화가 그들의 그림을 한번 3D 오브젝트로 배치해놓고서 그들의 삶 속으로 한번 들어가 보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드네요. 아유 많이. 겨울별자리입니다. 요거는 이제 과학 쪽 콘텐츠인데요. 이쪽도 굉장히 괜찮은 소재일 것 같아요. 왜냐하면 VR HMD를 쓰면 360도를 다 볼 수 있는데 지구는 둥글고 둥근 지구를 통해서 본 천체를 보는 거는 굉장히 매력적일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이제 뭐 별자리 같은 것들 나오는데 이런 별자리 소개해주고 그리스 로마 신화 같은 것들 이렇게 엮어서 시리즈물로 출간하게 되면 굉장히 좀 재밌을 것 같아요. 네, 최근에 제가 갔다 왔던 전시회 한 영상이에요. 홍보 영상인데 모네 빛을 그리다전인데 이런 식으로 해서 컨버전스 아트 쪽에 있는 어떤 소재를 좀 활용해서 VR 쪽에 접목시키면 굉장히 좋을 거라는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일단 저는 여기 전시회를 갔다 와서 확 꽂혀가지고 이런 쪽을 좀 해보고 싶다는 느낌이 좀 많이 드는데 여러분들은 어떠실지 모르겠네요. 한번 기회 되시면 이 전시 한번 가보셨으면 좋겠어요. 마지막으로 색채, 바로 그가 가장 관심을 기울이게 되는 이 햇빛에 대해서 눈을 뜨게 됩니다. 햇빛의 반사광에 의해서 바뀌어지는 여러 가지 풍경의 아름다운 모습들, 바로 그런 것에 매료되게 되는 것이죠. 네, 마지막 영상입니다. 이거는 삼성 기어 VR용 앱으로 출시가 되는데요. 영상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코돌트 갤러리라고 해서 런던에 있는 박물관인가봐요. 그걸 이제 3D로 이제 그대로 구현을 해놓은 거고 거기에 있는 이제 명화들을 이제 감상하는 방식입니다. 보시면 아시겠지만 실질적으로 이 명화 속으로 들어가는 방법도 있어요. 그래서 일단 좀 심심하긴 한데 뭐 이런 식의 어떤 구성도 있어서 레퍼런스용으로 일단 한번 제가 수집을 해놨고요. 한번 여러분들한테 공유드리고 싶어서 이렇게 준비를 해봤습니다. Was Paris's first music hall and cabaret theatre. Come with me to the Folies Bergère, an elegant center of nightlife on the Rue Richier in the heart of Paris. The year is 1882. Are you confused by how the barmaid seems to be in two places at once? Her mirrored counterpart seems a bit more solicitous and engaged than the woman directly in front of us. 네, 다음 슬라이드요. 이 기사는 이제 작년에 상반기 모바일 트렌드 보고서 KT 경제경영연구소에서 낸 건데요. 한국 스마트폰 보급률이 83%로 세계 4위라고 하네요. 뭐 보시면 아시겠지만 중동 국가들이 상위권에 대고 포진되어 있고요. 한국도 지금 83%라고 하는 건데 그만큼 이제 스마트폰 보급률이 많이 보급되어 있다는 의미로 제가 준비하게 됐어요. 그 다음에 이제 모바일 게임이 인스톨된 스마트폰 태블릿 보급 대수가 10억 대에 달한다고 하네요. 이 의미는 무슨 의미냐면 그만큼 이제 모바일이나 핸드폰이나 이제 스마트폰이나 태블릿이 게임을 돌리려면 그만큼 스펙을 많이 요구하고 있는데 그만큼 스펙이 상향으로 올라갔다는 걸 의미하고 있고요. 또 이제 게임으로 수업을 하니까 수업 포기자가 없어졌다. 그러니까 결국 즐거우면 수업도 재밌다. 이런 의미로 받아들여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다음 슬라이드는 이제 우리나라 이제 PC 교육용, 그러니까 온라인 교육용 쪽 시장을 이러닝이라고 하는데, 이게 이제 2014년 기준으로 해서 한 3조 원 정도의 시장 규모가 형성되어 있네요. 이게 이제 VR 쪽을 접목하면 또 이쪽 파일도 같이 나눠 먹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준비를 해봤고요. 네, 이제 정리를 하자면 저는 이제 대중화 3요소로 이제 편리한 가격 콘텐츠를 생각을 하고 있는데, 모바일로 가면 적어도 이제 BTC를 노린다고 한다면 가격하고 콘텐츠는 잡을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드는 겁니다.
이제 요거는 그 구글 앱스토어에서 한번 다운로드 된 것들 한번 조사 한번 해봤어요. 많은 거 조사했지만 일단 대표적인 거 2개만 제가 나열을 했는데 생각보다 미술 쪽은 다운로드 수가 크지 않아요. 한 5천에서 10,000건 정도 되고요. 근데 또 이제 재밌는 거는 이제 과학 쪽이나 이런 쪽은 아까 말씀드렸던 배터리 같은 경우는 뭐 100만 건에서 500만 건 다운로드가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결국 이건 무슨 의미냐면 어떻게 디자인을 하느냐, 또 선호하는 층이 어떤 층이 있느냐를 좀 파악을 한 다음에 공략을 하면 이런 의미 있는 지표들이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하는 겁니다. 네, 마지막 챕터는요. 이제 360 비디오 쪽을 한번 볼 건데요. 혹자는 이렇게 평가하고 있어요. 360도 비디오는 반쪽짜리 가상현실이라고 평가하는데 글쎄요. 뭐 그 말도 틀린 말은 아니지만 저는 그래도 CG보다는 대중화가 더 빠를 쪽이 360도 비디오 쪽 가상현실 분야라고 생각을 합니다. 뭐 기사를 좀 검색해봤는데요. 뭐 2016년 3월달에 보니까 MBC도 이제 VR 컨소시엄 준비해서 이렇게 VR 쪽 360도 VR 시장 진출하려고 하고 있고요. 그리고 뭐 이제 국내 자몽이라고 불리는 360도 비디오 서비스 플랫폼도 등장을 하고 있네요. 제가 몇 개 영상을 좀 보여드릴 거예요. 첫 번째 영상은 리프세터 S라고 해서요. 360도 영상을 촬영할 수 있는 카메라입니다.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두 번째 영상은 삼성에서 이번에 MWC에서 발표했던 360도 카메라예요. 제가 봤을 때는 지금 삼성은 하드웨어 강자인데 차곡차곡 자신들의 어떤 VR 생태계, 하드웨어 기반으로 해서 준비를 잘하고 있는 것 같아요. That you can use to record VR video that you can share on Facebook and YouTube. It does support microSD cards.